자, 기운 내시고 시작해 봅시다. 집합. 자, 집합. 자, 집합은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리고. 자, 집합은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의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모임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6의 약수 집합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중괄호 써가지고 1, 2, 3, 6 이렇게 다 써주면 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이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떤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1이라는 녀석이 A의 원소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자, 4라는 거는 A의 원소가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알았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원소나열법은 이렇게 원소를 싹 다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 x 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조건제시법. 그치? 자, 그래서 해석하면은 자,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 x의 조건을 뒤에 나열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 가지고 1, 2, 3, 6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 자, 집합의 종류에 따라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집합의 짝수인 자연수. 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2, 4, 6, 8 똥똥똥똥똥 나오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은 공집합 표현이다. 원소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4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0개 하고 나올 거라고. 됐지? 아우 쉬워. 자, 그 다음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B에 들어가 있으면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A에 있는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알겠어? 자,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원소가 완전히 다 똑같으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어떻게도 표현해 주냐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를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대. 그렇지?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제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3단 논법이 성립하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은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진부분집합. 이상하다. 이렇게 나왔지? 자,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X가 A의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x가 a가 되지 않는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집합이 1이랑 2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1, 2, 1, 2 해가지고 총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만큼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하고 나와. 그치? 자, 왜 그러냐. A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3개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합 A가 A, B, C 하고 나와 있으면은 자, 다 적어보면은 공집합 있을 거고 A 있을 거고 B 있을 거고 C 있을 거고 2개짜리 BC, CA까지 있을 거고 3개짜리 A, B, C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써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 내가 찾고 싶은 부분집합은 결국 A, B, C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자, 부분집합 중에는 A라는 녀석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B도 있거나 없거나 C도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와가지고 총 2의 세제곱개, 8개 나오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해서 4개 나올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요 녀석이 되고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오케이, 2의 n제곱에서 1 뺀 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자세한 거는 문제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자, 유형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자, 유형 1번 눈으로 보고 풀리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조건이 애매하네. 그치? 그래서 안 되고 자, 2번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가깝다라는 조건이 애매해. 그래서 안 되고 작은 수의 모임. 안 되네. 어떤 게 작은 수인지 몰라. 사계절의 모임. 은 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지? 5번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임. 안 되네. 나 정도면 잘 어울리는 건가? 아니야. 자, 그래서 안 되고. 자, 두 번째 보자. 유형 2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된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벤 다이그램으로 1, 3, 5, 15 하고 나와 있어. 그럼 원소날법으로는 1, 3, 5, 15 나오는 거고. 자, 1번부터 보면은 A는 X바, X는 5의 약수. 그러면은 얘는 조건제시법이 원소날법으로 2랑 5밖에 없잖아. 안 되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해주면은 답이 뭐가 되겠어? 3번이 되겠네. 15의 양의 약수니까 1, 3, 5, 15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유형 3번 보면 유한집합인 걸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그래서 1번은 땡땡땡 나와 있으니까 유한집합 아니고 자, 2번은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3n-2 n은 자연수라고 돼 있어. 자, 그럼 n 대신에 n이 자연수니까 n 대신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대입한 게 그 결과가 바로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자, 1 대입하면은 1 나오고 2 대입하면은 4 나오고 3 대입하면은 7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개수가 무한개니까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도 무한개 나올 거야. 그래서 무한집합. 자, 3번 x바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작다 나왔으니까 집합 아닌가? 아니야, 얘는 집합이야. 왜? 가장 작다라는 특정한 조건이 있고 자연수라는 특정한 조건이 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집합, 유한집합이구나. 4번 x바 x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 자, x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이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무한개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집합.
자, 5번 a 더하기 b 바 a는 0부터 1까지 b는 0부터 1까지 하고 나와 있어. 그럼 0부터 1 사이의 숫자는 무한계야. 그 무한이 많은 것들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무한이겠지 뭐. 그치? 그래서 무한집합. 정수라는 얘기 없는데 정수겠거니 하고 뭐 풀지 마. 그치? 자, 유형 4번으로 가보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 보면 A집합이 X바 X는 2n-1 N은 5 이하 자연수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N이 5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5까지 될 수 있고 N 대신에 1, 2, 3, 4, 5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 결과가 바로 X가 될 거야.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1 대입하니까 1, 2 대입하면 3, 5, 7, 9가 바로 A집합이 되고. 자, B집합은 X바 X는 100보다 작은 11의 배수야. 자, 그래서 100보다 작은 11의 배수니까 11, 22 좀 조용해서 99까지 나오겠지. 자, 그 다음 C는 X바 X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실수. 자, X제곱 더하기 2 실수인데 제곱에서 2 더한 게 0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없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일 거라고. 맞아. 됐어? 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B의 원소의 개수는 9개,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유형 5번 갈 거야. 유형 5번 가보면 네, 유형 몇 번까지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아이, 이 정도면 적지. 자, 유형 5번에서는 A집합이 마이너스 1, 0, 2 하고 나온 상태에서 X라는 집합을 만들어 보래. X라는 집합은 뭐가 원소냐면은 A 곱하기 B가 원소야. A가 뭔데? A의 원소고 B가 뭔데? A의 원소야. 그래서 A의 원소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바로 X의 원소가 돼. 그래서 우리는 A랑 B를 뽑아서 곱해보자고.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2고 마이너스 1, 0, 2야.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으니까 같은 거 곱해도 상관없겠대. 그치? 그래서 실제로 곱해보면은 곱하니까 1, 0, 마이너스 2, 0, 0, 0, 마이너스 2, 0, 4 하고 나와서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2, 0, 1, 4 하고 4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네.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유형 6번. A가 복잡하게 나오긴 했지만 자, 이 녀석은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일까? 2개. 그치? 얘가 원소고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 잘 따라줘야 돼. 자, 1번 이렇게 됐어. 자, 이 기호는 언제 사용하는 거야? 원소인지 아닌지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치? 원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는 요 모양 그대로 집합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요 모양 그대로 있어? 아니잖아. A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표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든 아니면 이렇게 써주든 둘 중에 이렇게 하나로 써줘야지만 맞는 얘기가 돼. 그치? 자, 2번 B가 A의 원소래. 맞아?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어? 아니네. 그치? 3번 BC가 A의 원소가 됐니? 자, 그러면은 이 모양 그대로 원소로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맞는 얘기. 4번 AB가 A의 부분집합인지 찾아라. 자,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 되는지 찾는 거는 A가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인지 체크하는 거야.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니네. 그래가지고 틀린 얘기. 5번 A, B, C가 A의 부분집합이니. 그러면은 속에 있는 얘들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건데 얘는 들어가 있지만 얘들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얘기 하고. 됐지?
그 다음 7번 보면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x바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수 z가 절대값 x 바 x는 x 이렇게 나왔어. 자 x는 원소나 일법으로 나타내져 있고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수니까 뭐야? 0밖에 없지. 자 얘는 x에는 원소를 절대값 취한 것들이 원소가 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취하면 1이고 0의 절대값 취하면 0이고 1의 절대값 취하면 1이니까 0과 1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네. 맞지? 그럼 포함관계 생각하면 y가 제일 작은 집합이고 z가 그 다음 x가 제일 큰 집합이 되는구나 하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유형 8번 보면 왜? 설마 유형 13번까지 할까 싶어서 15번까지 있구나. 16번까지 있어. 자 유형 8번 보면은 자 A집합이 X바 X는 0부터 3까지 B집합이 X바 A는 X는 A부터 2A 플러스 9까지 하고 나왔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정수가 아닌데 A집합을 1, 2, 3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이 녀석은 범위로 나와져 있으니까 어디다 표현을 해줘야 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 범위가 B 범위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A 범위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B는 A를 포함하고 있게끔 그려주면 되겠대.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A는 0보다 작고 2A 플러스 9는 3보다는 커야 될 거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해줘야 돼. 알겠지? 자, A가 정확히 0이라고 하더라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등호 들어가도 돼. 자, 2A 플러스 9가 정확히 3이라고 하더라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안 되겠네. 그치? A에는 3이 들어가 있는데 B는 3이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럼. 그치? 그래서 얘는 등호 안 들어가. 자,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 풀어주면은 넘겨주니까 2A가 마이너스 6보다 커서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유형 9번 보니까 X봐. X는 3n-2이고 N은 1부터 5인 소수하고 나와 있어. 자, 1부터 5인 뭐만 n이 될 거래? 소수가 n이 될 거래.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소수는 2, 3, 5, 3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n을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2, 3, 5, 3개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집합은 뭐가 돼? 2 대입하니까 6 빼기 2에서 4, 9 빼기 2에서 7, 15 빼기 2에서 13 이렇게 원소 3개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나와? 공집합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그치? 원소 하나짜리 4, 7, 13 원소 2개짜리 4, 7, 7, 13, 4, 13 원소 3개짜리 4, 7, 13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되겠다. 됐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건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바빠. 자, 10번부터 볼게. 10번. 자, 유형 10번에서 봐주면 A집합이랑 B집합이 있을 때 A랑 B가 같아지기 위한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A집합 보니까 원소 3개짜리야. 2A, A 플러스 3, B도 원소 3개짜리. 요거. 두 집합이 같아지면 원소가 속에 있는 게 다 똑같아야 된댔어. 그치? 근데 A에는 3이 있는데 B에는 3이 없네.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된다고? 3이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3 나와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3, 1 마이너스에서 a가 몇 또는 몇?
3 또는 마이너스 1. 자, 둘 중에 하나 찍지 말고 뭐 하는 거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자, 검사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 어려워하지 말고 A집합, B집합 구성한 다음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주라는 얘기지. 자, A집합은 A에다가 3 대입하니까 6, 8, 3하고 나오고 B집합은 3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2, 4 나온다. 같지 않네.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집합은 마이너스 2, 4, 3하고 나오고 B집합은 3 마이너스 2, 4하고 나왔으니까 같아졌구나.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A 값이 되겠다. 검사하는 작업 꼭 필요해. 그치? 이 문제는. 자, 두 번째 봅시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27개 하고 나왔을 때 원소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그랬네.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M개, B의 원소의 개수를 N개 하고 나오면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하고 나와. 그게 64 나왔대.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그래서 M은 6 하고 나오고.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이 녀석이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줘? 2의 n제곱에서 1 뺀 게 127 나오는 거지. 2의 n제곱이 128, 128은 2의 7제곱, n은 7 하고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6 더하기 7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아우 쉬워. 그지? 자, 그 다음 유형 12번으로 가보자. 유형 12번에서는 A집합이 18의 양의 약수 해줘놓고 뭘 찾을 거냐면은 A의 부분집합이면서 A가 안 되는 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줄 거야. 알았지? 그럼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다. 얘기 나오면 그 녀석을 제외하고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돼. 알았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1, 2, 3, 4 하고 나왔을 때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아볼 거야. 알았지? 자, 그럼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는 1, 2, 1, 3, 1, 4. 세 개짜리 1, 2, 3, 1, 2, 4. 1, 3, 4, 1, 2, 3, 4. 해가지고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와. 그치? 또 2를 안 가지고 있는 거 찾아볼 거야. 2를 안 가지고 있는 거는 공집합 1이 없으니까 2, 3, 4. 2, 3, 2, 4, 3, 4, 2, 3, 4.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은 1이 아예 없다 생각하고 분집합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에 세제곱게 나오는 거고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는 1이 없는 부분집합 중에서 1만 끼워 넣으면 되잖아. 그치? 다 대응되잖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개수나 이 녀석의 개수가 같아져. 그러니까 1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다 제껴버리고 부분집합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집합 A는 18의 약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6, 9, 18 하고 총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때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1이랑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부분집합 찾으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몇 개? 2에 4제곱개. 그런데 자기 자신 되면 안 된대. 그래서 진부분집합 찾는 형태로 1 빼주면 되겠대. 알겠어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뭐? 왜 이렇게 쉽냐고? 자, 13번 볼 거야. 집합 A는 이렇게 생겼고 집합 B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집합 A는 2, 5 마마니까 2랑 5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두 번째 거는 5, 1 마플이니까 X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인 정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3, 4, 5로 이루어진 녀석이 되겠네. 자, 그래서 A를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B의 부분집합이 되는 녀석은 2, 5가 부분집합이 되고
마이너스 1, 0, 1, 2, 3, 4, 5의 부분집합을 찾아주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2랑 5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대. 그러니까 남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아주면 되겠네. 2의 5제곱개 하고. 됐지? 해보시면 되고. 자, 유형 14번 보면은 X는 이렇게 돼 있어. 부분집합 중에서 3 또는 6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으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집합 A 구성해 보면은 7보다 작은 자연수 대입해 주래. 그래서 3, 6, 9, 12, 15, 18, 21까지 안 나오잖아. 16까지 나올 거고 18까지 나올 거고. 맞지? 자, AA 집합 중에서 3과 6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3 또는 6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을 거야. 그지? 그럼 3 또는 6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3을 가지고 있고 6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3을 안 가지고 있고 6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3과 6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돼. 그지? 이걸 따로 찾느니 전체에서 3과 6을 안 가지고 있는 걸 빼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오케이. 그지? 그래서 얘는 3 또는 6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전체에서 3과 6을 안 가지고 있는 걸 뺄 거야.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거기서 3과 6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원소 4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빼서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해보시면 되고. 자, 15번. 유형 15번에 내가 별표를 한 3개쯤 써놓고. 자, 공집합이 아닌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인 상태에서 어떤 N이라는 녀석이 A의 원소면 N분의 18도 A의 원소가 된 거래. 그치? 그런데 이 결과인 N분의 18도 A의 원소니까 얘도 먹을 거야? 자연수일 거야. 그러니까 N이 뭐가 돼? 18의 약수가 될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18의 약수니까 1이 A의 원소면은 뭐도 반드시 A의 원소여야 돼? 18도 A의 원소여야 돼. 18이 A의 원소면 뭐도 반드시 1의 원소가 돼야 돼? 1도의 원소가 돼야 돼. 즉 1과 18은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녀석이라고. 그치? 1만 있거나 18만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치? 자, 2가 A의 원소면은 2분의 18인 9도 A의 원소가 되고 9가 A의 원소이면 2도 A의 원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2랑 9는 붙어 다녀야 되는 녀석이야. 맞지? 3이 A의 원소면은 6이 A의 원소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3이 A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3과 6은 붙어 다녀야 되는 녀석이야. 알겠어요? 그치? 남은 건 없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 총 1부터 1, 2, 3, 6, 9, 18이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데, 그치? 그 중에서 1만 들어가거나 18만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얘들은 묶여 다녀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하나하나 원소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묶음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생각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집합에는 1, 18이라는 이 묶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야? 2개, 2개, 2개에서 2의 세제곱개. 그런데 뭐는 안 될 거래? 공집합이 아닐 거래. 그러니까 전부 다 없는 경우인 한 가지 경우 빼주면 되겠다. 이해돼요? 되냐고? 그래서 7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16번에는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에이, 일주일 후에 보잖아. 이틀 후에 보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 이틀 만에 보는데도 숙제 이 정도 했는데 뭐. 자, A집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녀석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부분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에 X라고 얘기를 한대. 자, X라는 부분집합에는 1은 원소로 안 가지고 있고 3은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S에 X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자,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를 싹 다 더한 걸 또 다 더하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을 일일이 부분집합 싹 다 찾아가지고 더하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각각 원소가 몇 개나 더해져 있는지를 생각할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의 집합이 조금 줄여주면은 1, 2, 3 하고 나와 있을 때 요 녀석의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S의 X 하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공집합 1, 2, 3, 1, 2, 1, 3, 2, 3, 1, 2, 3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S의 X는 각각 0, 1, 2, 3, 3, 1 더하기 2, 1 더하기 3,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고 계산한 결과들을 싹 다 더해주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치?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더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내가 얘들을 싹 다 더할 때 1이 몇 번 더해져 있지를 찾아줄 거라고. 그치? 그럼 1이 더해진 개수는 뭐랑 같아?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을 거라. 그치? 2가 몇 번 더해져 있지를 찾아주는 거는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을 거라고. 3이 몇 번 더해져 있지를 찾는 거는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을 싹 다 더하는 거는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1이 4개 더해져 있어. 2도 4개 더해져 있어. 3도 4개 더해져 있어. 이렇게 계산할 거란 얘기야. 알겠지? 여기 있는 4개, 4개, 4개는 각각 뭐라고?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생각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1부터 6까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있어, 없어? 없네. 2를 안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0개. 자, 두 번째,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자,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만 뭐도 반드시 만족해야 돼? 이 조건도 반드시 만족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1도 안 가지고 있고 3은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찾아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몇 개가 나와? 1 빼고 2 빼고 3 빼니까 2에 세제곱개 하고 나와. 그래서 8개. 자, 세 번째,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마찬가지로 뭐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 2를 안 가지고 있다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과 3 빼고 2에 4제곱개 16개 나와. 자,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2를 안 가지고 있고 2가 아니잖아.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개에서 8 나오고, 자, 다섯 번째, 5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 나오겠어? 8개 나올 거고, 여섯 번째, 6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도 8개 나오겠지 뭐. 그치?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1은 안 더해져 있고, 2는 8개 더해져 있고, 3은 16개 더해져 있고, 4는 8개 더해져 있고, 5는 8개 더해져 있고, 6은 8개 더해져 있어.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치? 3만 조금 다르니까 3 곱하기 8 2개 더해져 있다 생각하고, 그치? 자, 요만큼만 계산해 보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에다가 8 곱한 다음에 3, 8에 24 따로 더해주겠다고. 그치? 그냥 다 계산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몇이니 얘는? 15? 그래서 120? 144 하고 나오겠다. 뭐 20이야? 어떤 게? 10, 15, 21이네? 20이네? 이야? 160, 184 하고. 그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 푼 사람은 시스템 한번 풀어봅시다.